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현재 스탠포드 의대에서 인스트럭터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박사님이 석사까지 고려대학교에서 하시고 박사와 포스닥을 미국에서 하시면서 색다르게 배웠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정말 빠르게 도제식으로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랩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좀 많았고, 특히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면 박사의 목적이 인디펜던트한 스터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서티피킷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캐치를 못하고 박사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 다음에 시키질 않지?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스스로 해서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항상 기다렸다라는 거, 그게 몇 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 내가 박사가 됐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세계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접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나오셔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세계로 나가도 될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진짜 현실적인 그냥 얘기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혹시 박사님은 학부 시절에 전공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9호학번이고 고려대학교 응용동물과학과에서 학사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공을 왜 가셨었나요? 우선은 뭐 제가 화학보다는 생물학을, 그리고 또 동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전공을 택했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19살로 돌아가서 다시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도 의과대학도 지원하고 준비하고 했었지만 생명과학자로 지금 있다라는 이 현재 위치랑 직업의 만족도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같은 전공 내지는 비슷한 전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박사님은 이 직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언제 내가 만족감이 진짜 높구나라고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 뭐 다른 직업군들 같은 경우 만나는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사 선생님들은 일이 어쩔 수 없이 범죄자들을 담당해야 되거나, 또 병원에서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같이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학자나 연구원의 경우는 굉장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항상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약간 덕후들의 모임이어가지고 본인들이 엄청 신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박사님 석사까지는 한국에서 하셨으니까 혹시 박사랑 포스닥 과정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사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에머스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들어가서 과를 다른 전공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석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시기에 황우석 이전 교수님이 줄기세포가 엄청나게 뜨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줄기세포로 많은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꿈이었어서 그 안에서 다른 전공을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달생물학이 제 전공이고요. 심장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게 제 현재 잡이고, 포스닥은 스탠포드에 2015년에 와서 진행을 하고, 현재는 인스트럭터라는 포지션으로 여전히 아카데믹 커리어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대학원으로 올 때 학비가 부담이 되시진 않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는데도.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이 한국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학을 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연구 학업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도 마찬가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석사는 지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석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 대학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석사를 마치고 내지는 그거에 준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박사 과정을, PhD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포스닥 과정을 할 때 연봉 레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벌써 뭐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틀리고, 이 금액은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말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박사 때는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사이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긴 했지만 유학을 와가지고 호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포스닥 때는 재밌는 게 제가 2015년에 왔는데 제 이전에는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과 해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포스닥이나 박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급여에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금액을 정해져 있어요. 공개돼 있고. 예, 대략 오피셜하게는 아니지만 오퍼 레터를 할 때 레인지를 적어놨어요. 5만 5천에서 7만 5천. 경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그 급여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지역마다 틀린데 싱글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커플이 되거나 특히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프리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보내야 될 때 그 돈이 한 명의 월급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더블 인컴이면 한 명의 돈으로 아이를 서포트하고 한 사람의 인컴으로 전체 생활비를 커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택한 부분이라서 다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들도 부업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거는 박사님 비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주권이 본인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근데 지금 직업이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부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디스트랙 돼가지고 그 분이 학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조금 적게 쓰더라도 연구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그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석사까지 고려대학교에서 하시고 박사와 포스닥을 미국에서 하시면서 색다르게 배웠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정말 빠르게 도제식으로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랩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이 좀 많았고 특히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면 박사의 목적이 인디펜던트한 스터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서티피킷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제가 석사 과정에서는 캐치를 못하고 박사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 다음에 시키질 않지?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제가 스스로 해서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항상 기다렸다라는 거 그게 몇 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 내가 박사가 됐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현재 스탠포드 의대에서 인스트럭터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K-바이오엑스라는 그 전 세계 생명과학자들의 학술 소통을 서포트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 파운더이자 대표 운영위원으로 학술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K-바이오엑스는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게 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자들이 똑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거나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코비드도 있었고 그리고 각 연구 단계별로 학생, 대학원생, 교수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 있는 과학자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연결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지리적으로 내지는 뭐 온라인으로도 그 부분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과학자, 미래 과학자, 현재 과학자들을 학술적으로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오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특히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왜냐면은 많은 연구 발표들이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진로든 요즘은 석사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꼭 교수님들이나 선배 과학자가 아니라 피어들한테 동료들한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동료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동료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학술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자극되고 여기에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돌아가서 다른 인턴십이나 다른 기회들을 찾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박사님은
여러 대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대학원을 선택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유럽 대학원과 미국 대학원, 미국이 더 대학 수가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었는데 우선은 저는 좀 더 많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미국의 과학자들, 한인 과학자분들이 미국 쪽으로 현재 좀 더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스턴 쪽에 뭐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을 때 운전을 해가지고 내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스턴 근처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도 미국 대학원을 선택하실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우선은 예스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배웠겠지만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오래 걸렸지만 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요즘 트렌드는 한국에서 좀 더 지도 교수님과 빠른 소통으로 연구력을 빠르게 올린 상태에서 해외에 그 포스닥 과정을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업적을 잘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게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을 가는 것도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혹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능력 있는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지금은 혼자서 연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페이퍼도 연구를 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하는 시대는 절대 아니고 팀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연구원은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핵심 인력 내지는 그렇게 연구를 잘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럼 그런 연구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인이 가진 굉장히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 연구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이 오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를 더 들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과 연계된 부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면 콜라보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 그 공동 연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거죠. 그럼 또 이게 추가적으로 요즘 다국적으로 워낙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갖추고 있는 게 연구 능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년을 있었는데 만약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 와서 뭐 어떻게든 굴르든 이 언어에 있어서 노출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행복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영어로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전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까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포스닥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라는 식의 컬처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컬처 쇼크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연구를 잘하고 하면 아카데믹 커리어를 굉장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스탠포드나 이 실리콘밸리에 있어서는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럼 회사를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그럼 약간 프랙티컬한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쇼크였던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면 실제로 치료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의생명과학이니까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학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봤을 때 기초과학만 해가지고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진짜 약을 본인이 개발하려고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박사님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K바이오스 얘기했는데 지금 회원이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저희 뭐 이메일 회원이 6,000명이 넘는데 보니까 학생 회원이 학부생하고 대학원생 해가지고 거의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특히 저희 운영진들이 학생들이 많아서 같이 할 때 제가 조언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기승전 실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도와줄 것이다. 그게 진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 일을 한다 그러면
도시락을 혼자 먹고 내가 링크드인에 포스팅을 해도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나는 그냥 소통을 할 수 없는 팀워크가 어려운 사람으로 그냥 멈추게 되고 아무리 그건 똑똑해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니 똑똑한 능력을 가진 그 상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면 그걸 진심으로 자기의 크레딧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돕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제 한 가지 유니크한 충고 같아요. 남을 도와야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리어랑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박사님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사람마다 틀린데 책을 읽는다는 건 남의 경험이 쌓여져 있는 그걸 내가 책을 통해 가지고 얻는다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이 두 사람 간에 생기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학회를 가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기본적인 지식은 책에서 얻되 일정 단계 이상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고 뭐 지금은 유튜브나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논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책보다는 다양하게 바뀌는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인간관계 혹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도 지도 교수님이 한 분 계셨고 근데 미국에 와서는 지도 교수님이 4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현재 지금 있는 조셉 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3가지 그 랩 훈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Work hard, 열심히 일하라. Work smart, 똑똑하게 일하라. 그 다음에 work together,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면서 일하라. 이 말이 저희 실험실 실훈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똑똑히 일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고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에 있으면 세계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직접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나오셔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세계로 나가도 될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전히 두려워한 부분이 있고 내가 진짜 글로벌 시장에 내지는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 한데 지금 있어 보니 굉장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진짜 현실적인 그냥 얘기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분 스테터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관광객이 글로벌 시장에서 할 수 없으니 만약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그 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사업을 하던 학업을 하던 하게 되면 문제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스테터스를 조금 바꿀 수 있을지를 잘 준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익힌 다음에 싸움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전쟁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 돼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미리 좀 알아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하나가 본인이 워낙 가고자 하는 곳에 이제 해외니까 글로벌 스테터스를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그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지금 빠르게 지금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은 정보를 빨리 얻는다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빠른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할 때 체류 신분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을까요? 네, 체류 신분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말했듯이 학생 비자는 공부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비자인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없고 다른 옵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 우선 미국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어도 되고 여기서 세금을 내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